박은식. 역사를 통한 민족혼의 고취와 민중 계몽운동에서 구국의 길을 찾았고 부패 관리와 친일파를 공격했으며 일제의 침략 수법을 날카로운 필지로 매도했다. 배감 박은식은 단재 신처와 함께 2대 민족 사학자로 꼽힌다. 이 둘은 열렬한 독립투사이면서 또 한국 역사를 통해 민족혼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둘은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배감은 황해도 황주 땅의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용호는 아들 5을 두었으나 4살 일찍 여의어서 오직 배감만을 애지중지하며 길렀다. 그의 아버지는 배감이 과거에 급제하여 침체된 가문을 빛내주기 바랐다. 그리하여 배감은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혔다. 그러나 그는 개항으로 어수선한 나라의 사정을 듣고 보면서 과거 공부에 뜻이 없었고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7살 적에 그는 집에서 뛰어나와 이웃 마을의 안태훈,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안태훈과 함께 어울리며 나라 일을 걱정하는 지사로 변신했다. 이 점 그의 아버지가 자꾸 하자 그는 21살의 나이로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위해 평안남도 3등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의 기계는 가족에만 얽매이기에는 너무나 강건했다. 그래야 경기도 광주 등지를 다니며 선생을 찾아 공부를 거듭한 끝에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접하고 나서 무한한 감동을 받은 끝에 시골 선비의 티를 벗고 새로운 학문의 안목을 열게 된다. 그는 또 서울에서 일어난 이모군란을 목격하고 24살의 청년으로 그 수습 방안을 지어 조정에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개한 울분을 사귀며 영변의 산속에서 더욱 학문에 정진했다. 그는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아직도 서북 출신에게는 소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도 정치의 비리를 몸소 겪었고 나라가 온통 뒤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목도했다. 그를 잃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는 벼슬길에 나가 가문을 빛내라고 권고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향시에 나가 과거 글을 지어냈다. 그의 문장이나 시국관을 접한 평안도 관찰사 남정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를 특선으로 뽑았다. 그러나 벼슬이 쉽게 주어질 리가 없었다. 향시의 특선으로 뽑힌 지 3년 뒤에 어찌어찌해서 숭인정 참봉이라는 말직이 주어졌다. 그가 30살 적의 일이다. 그는 4년여 동안 이 일에 종사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때 평안도 관찰사로 온 민씨 세도정치의 중심 인물인 민병석이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았다. 범상한 학업 벼슬아치가 아니라 독서하는 학자임을 알아본 것이다. 그래야 중하에 있는 동명왕릉의 책임자로 그를 내보냈다. 한적한 곳에서 학문 연구에 열중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동명왕릉 옆에서 2년 동안 글을 읽고 사색에 잠겼는데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났고 이어 다음에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원주 주천으로 들어가 고기 잡고 뗄 나무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조용히 독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여느 사람처럼 피난을 한 것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3, 4년을 보내고 40살이 되던 해인 1898년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새롭게 변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장지연, 남궁흑 등 언론인과 손을 잡았다. 그는 일제 침략에 맞서는 구국운동을 역사를 통한 민족혼의 고취와 민중 계몽운동에서 찾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황성신문의 주필이 되었다. 그리고 부패관리나 일제의 야합하는 친일파를 공격하고 일제 침략의 수법을 날카로운 필지로 매도했다. 그는 또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민주헌장을 주장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에 앞장섰다. 또 한성사범학교의 교사로 취임하여 교육이 국민계몽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자주정신의 주입, 신학문의 보급 등을 역설하는 학교신론을 저술 발표했다. 1905년 황성신문은 폐간의 운명을 맞이했다. 또 이른바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자주 독립군을 송두리째 일본에 빼앗기게 되자 주필 장지연은 피를 토하듯 오늘에야 목 놓고 통곡하노라 라는 사설을 썼다가 잡히는 몸이 되었다. 이에 그는 장지연을 대신하여 연일 일제의 간교를 폭로하는 논설을 써대자 일제는 끝내 황성신문을 폐간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서울에서는 널리 배감 선생으로 통하게 되었다. 이에 배감은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새로 입사한 신채호와 함께 더욱 열광적이고 구국적 논설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서북학회 등의 단체를 이끌며 애국 계몽 사상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유교, 실천적인 유교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열띤 운동을 벌였다. 그 뒤에도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한말 비극 등의 역사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민족 혼을 담은 교과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끝내 1910년 나라는 송두리째 넘어갔다. 1920년 일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책을 모조리 모아 불태웠다. 배감은 국채는 비록 망해도 국혼이 멸망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역사마저 태워 없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많은 역사책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로 건너갔다. 그는 환인현에 사는 동포 윤세복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먼저 역사 저술에 몰두했다. 그 중에 민족혼을 가장 열띤 문장으로 고취시킨 것이 몽견금 태조이다. 우리 민족의 후손으로 중국까지 통일한 금태조를 꿈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엮었는데 그 일부의 내용은 이러하다.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짐을 위하여 평일에 읽던 책의 한 대목을 외워보아라. 무치생이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서 어릴 적에 처음 배웠던 사략과 통감의 앞대가리를 뽑아 외우니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문. 이것이 조선 고대의 역사인가? 답. 아닙니다. 중국 고대의 역사로소이다. 문. 온 나라 사람이 처음 배우는 교과목이 모두 이 글인가? 답. 그러하옵니다. 문. 그렇다면 조선 사람의 정신에는 제 나라 역사는 없고 다른 나라의 역사만 있으니 이것은 제 나라를 사랑치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함이라. 이로 미루어 보면 1000년이 넘는 동안 조선은 다만 형식상의 조선일 뿐이었고 정신상의 조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도다. 처음 배우는 교과목이 이와 같으니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노예 정신이 뿌리를 박게 되어서 평생의 학문이 모두 노예의 사상이리라. 이런 비열한 사회에서 이른바 영웅이란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선비란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공신이라는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명류란 자가 누구인가. 끝내는 이들이 노예의 지위나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비열한 근성을 뽑아버리지 않고는 조선민족의 자립정신이 싹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위 방법을 신속히 고쳐서 조선 사람의 머리통 속에 조선 역사가 들어있게 하면 그들 백성이 어느 땅에 떠돌지라도 조선이 망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도 생기려니와. 이런 내용으로 자주정신과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그는 이글만이 아니라 발해를 건국한 이야기, 영계소문이 당나라와 싸운 이야기 등을 엮어 민족의 기상과 민족의 투쟁을 부각시켰다. 이어 그는 상해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박달학원을 설립, 교포 교육에 힘을 쏟았고 중국의 언론을 통해 민족 독립을 외쳤고 안중근 의사전, 이순신 장군전, 그리고 한국 통사 등을 지어 널리 읽게 하였다. 조승환 신규식 등과 함께 상해를 독립의 전초기지로 다지며 활약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그의 나이 회갑. 그는 이때 노인단을 조직 서울에 대표를 잠입시켰다. 이들을 통해 국내의 만세 시위운동을 격려하고 또 독립자금의 모집 등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제등실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려고 남대문 역에 내렸을 적에 폭탄을 던진 강우규 사건은 바로 배감의 지령에서 나온 것이다. 이어 그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을 적에 그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우리의 피 어린 3.1 독립운동 등을 적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기도 했다. 회갑이 된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고 활약했다. 그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여하면서 주요 직업 맡지 않고 계속 독립신문의 발간 보급에만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을 적에 임시정부 안에 파벌이 일어나자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로로서 온 힘을 기울였다. 끝내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버린 뒤인 1924년 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고 대통령직도 겸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는 정식으로 1회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이승만 중심의 구미위원부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통령 책임자를 국무위원제로 바꾸어 임시정부의 안정을 다졌다. 5개월 동안 대통령의 일을 돌보다가 신병이 도저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해 11월 이국당에서 한만은 생애를 마치었다. 비록 한만은 죽음이었으나 임시정부의 첫
국장으로 그의 장례는 치러졌다. 배감은 물론 처음에는 사회운동가 또는 계몽운동가로 언론, 출판 그리고 교육을 통해 구국 일선에 나섰다. 이어 나라가 완전히 망한 뒤에는 언론과 역사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말년에는 임시정부의 원로로 활동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를 역사학자로 더욱 꼽는 것은 그의 투철한 역사정신 때문일 것이다. 신채호와 박은식, 이 두 사람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신채호는 호서 출신으로 기호파에 속했고 박은식은 이북 출신으로 서북파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둘은 결코 파벌 의식에 젖어 있지 않았다. 또 모두 전통교육을 받고도 보수의 관념을 떨쳐버리고 개화운동 또는 애국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민족의 자주정치를 함양하기에 생애를 바쳤다. 이 두 학자는 양반을 싫어했고 당파를 미워했다. 다만 신채호가 열정적 기질인데 반하여 박은식은 신중한 행동 방식을 보여준 것이 차이라면 차이가 될 것이다. 아무튼 이들 선구적 사학자들에 의해 오늘날 한국 사학의 발전적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